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준쌤입니다. 이렇게 POM, 확률과 통계, 한번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아무리 대단하다고 여겨도 나에게는 사실 별거 아닌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울 때 그가 대단하고 무섭게 느껴지고 아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었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어디 있을까요 이게? 같은 것을 확률이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이건 같은 것 더 올라가야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중복 순열 여기 있으니까 이거 다음이겠네요. 그렇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거야. 교, 집, 합 하나씩 적힌 카드 3장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교라는 글자와 집이라는 글자와 합이라는 글자는 분명히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결국에 얘를 배열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그렇지, 3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지? 교나 집이나 합 중에 첫 번째가 이게 뭐야? 하나 골라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곱하기 1 안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2가지가 남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가지, 따라서 6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 뭐냐면은 이 3개가 모두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계산이거든요. 근데 얘는 두 번째는 한번 보시면은 합, 집, 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이라는 글자가 지금 똑같잖아요. 이걸 3장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얘기지. 이거는 일렬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해야 합니다. 먼저 집이라는 글자가 첫 번째 들어가는 경우 집, 합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먼저 집이라는 글자가 두 번째 오게 되는 경우 합, 집합이 될 것이고요. 이제 느낌 왔어. 이제 집이라는 글자가 어디까지? 맨 마지막까지 오게 되는 경우에는 합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처리하고 나보니까 이 3가지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는구나. 3가지. 위에 1과 2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였어? 총 6가지가 나왔는데 얘는 3가지가 나왔으니까 이 얼마만큼 준 거예요? 절반만큼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런데 사실 이게 합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색깔도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고 얘도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니까 완벽하게 같은 글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요 종이랑 요 종이는 다르거든요. 아니 물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종이랑 분명히 다른 종이잖아. 물론 수학적인 확률에서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할 때 이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 낙서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버리면 이제 요 까만색 합과 빨간색 동그라미에 쳐진 합은 다른 글자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 오게 되는 경우? 뭐 여기 이렇게 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왔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똑같은 경우인데 똑같은 합합집인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여기에 빨간색 동그라미 위치한 경우는 그지 원래는 다른 경우로 해석해야 하지만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지워버리게 되면 얘랑 얘는 똑같은 경우가 돼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합, 집, 합의 경우에서도 여기에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었는데 원래는 여기 두 번째는 어디에 쳐져야 되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쳐져야 되겠죠? 이해되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는 이번에는 가운데 쳐졌겠죠. 동의하시죠? 그럼 가만 생각해 봐봐. 사실 이게 빨간색 밑줄로 긋고 있는 요 경우는 원래는 한 가지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맞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 뭐를 쳐버렸기 때문에, 빨간색 동그라미 치는 장난을 쳐버렸기 때문에 경우가 이번엔 몇 가지가 돼버리는 거야? 6가지가 되죠. 왜? 집이라는 글자와 합이라는 글자와 빨간색 동그라미에 쳐진 합이라는 글자, 결국에 서로 다른 세 문자를 배열하는 거니까 그냥 6가지를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되감기를 하시면요, 이 동영상을 지금 되감기를 한번 해보면은 되감기도 그건 안 나타나겠구나. 만약에 빨간색 팩만 되감기를 하면은 빨간색 글자가 이렇게 치워지겠지. 그렇게 되고 나서 배열된 상태를 보게 된다면 얘도 집합합이고 얘도 집합합이잖아. 그지? 요 경우와 일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경우와 일치해버리고, 이 경우와 일치를 해버리니까 결국에 요 두 가지 케이스는 묶어서 몇 가지로 봐야 되고요, 한 가지로 봐야 되고, 요 케이스는 한 가지로 봐야 되고, 요 케이스는 몇 가지로, 한 가지로 봐야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3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아니 선생님, 똑같은 개수가, 똑같은 문자 배열이 딱 몇 개씩 나타나니까, 2개씩 이렇게 나타나니까 결국에 전체 몇 개가 있을 테니, 전체 6개가 있을 테니, 6개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요거 문자 배열해 보면 알잖아요. 그지? 근데 계속 2세트씩 나타나니까 결국에 2세트를 하나로 보게 된다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6개를 3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요 세트에 포함된 개수 2개를 가지고 뭐를 나눠버리면 돼? 6을 요 세트의 개수로 나눠버리게 되면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 1, 2, 3 해가지고. 이해되죠? 그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는 거지. 이 3번이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1과 2의 결과를 비교해 보자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좀 그 문자가 많아져야지 여러분들이 납득하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 종이에는 지금 여기 있는 글자들 다 쓸 건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공간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 새 종이에다가 깔끔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게 유명한 예제예요. 이거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예제고요. 두 문자 A와 B에 대해서 3개의 문자 A와 3개의 A와 똑같은 A지 이거는. 여러분 컴퓨터 자판으로 AAA를 입력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걔는 똑같은 문자일 거 아니야 진짜로. 그지? 생긴 게 완전히 똑같겠지. 그것과 2개의 B를 모두 사용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를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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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여기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A를 3개만 사용하면 되니까 뭐 A, A, A를 이렇게 슥슥 한 다음에 B를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A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A를 맨 마지막에 보내고 B, B 이렇게 붙이는 요런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점점점 굉장히 많은 그 경우의 수가 존재할 거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많은 수가 존재할 거예요 실제로. 저 해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보면 되냐면은 얘를 이걸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잘 봐봐. 아까 제가 합이라는 글자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던 그 광경 기억나세요? 그럼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A라는 똑같은 문자이지만 이 A와 A를 전부 다 다른 느낌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마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제
뭐라 그러지, 환타지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분신술 쓰고 그러잖아요. A라는 문자가 갑자기 분신술을 활용한 거야. 그럼 모습이 바뀌겠지. 얘랑 얘가. 그치? 그럼 이 셋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이 B랑 B 둘 중에 하나도 분신술을 써서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과 달라졌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1번이란 번호를 붙여버리고요. 아, 선생님, 1번이랑 번호를 붙여버리면은, 그리고 얘를 2번이란 번호를 붙이고 얘를 3번이라는 번호를 붙이는 순간 마치 제가 이 합이라는 글자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것처럼 요 세 가지의 문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문자가 돼버린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 B라는 글자와 B라는 글자도 1번과 2번을 붙임으로써 이 완벽하게 서로 다른 5개의 문자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은 똑같은 세트가 몇 개 존재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거예요. 똑같은 세트가 몇 개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얘를 배열하다 보면 반드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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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요렇게 배열이 될 텐데 언젠간 그렇게 배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여기에 A가 오고 여기에 A가 오고 여기가 A가 오는 그 패턴이 언제나 요거이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1, 2, 3이 왔으면 여기 1, 2, 3이 왔으면 여기 1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오면 안 되니까 3이 오고 여기 2가 오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얘가 얘랑 얘랑 자리만 바꿔버리면 이것과 이것은 서로 다른 순열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과 2는 여기다 고정시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A의 배열만 바꾸고 B의 배열은 그대로 고정한 채로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A, 여기 A, 여기 A, 여기 B, B 이렇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1로 시작할 수가 없죠. 1로 시작하는 경우는 2, 3, 3, 2로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1로 시작하는 거 끝났으니까 2로 시작해보면 그 다음에 1, 3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는 1, 2는 고정이라고 했으니까 1, 2 이것도 다른 경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A, A, A 그 다음에 또 B, B 이렇게 차분하게 써가는 거야. 이거 지금 다 써가지고 요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쓸 거예요. 다 쓸 건데 너무 이렇게 기겁하지는 마시고요. 우린 그래도 이제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제 작성을 해볼 거예요. 2,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 1 이렇게 되면은 이제 2로 시작하는 것도 끝났다라는 얘기지. 맞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있을까? 아, 근데 선생님 뭐요? 1로 시작하는 거 2개, 2로 시작하는 거 2개면 3으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 A3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가 있겠어? 2개가 있을 거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그지? A12와 A21 이거 2개 있겠지. 하, 선생님이 그렇군요. B1, B2 B1, B2 그지? 그럼 이거 총 지금 몇 개예요? 6개가 서로 다른 게 배열돼 버린 거지. 분명히 이 번호를 붙여버리게 되면은 얘는 A1으로 시작하고 있고 얘도 A1으로 시작하고 있고 이것까지 세야지 6개구나. 얘까지 세야지 6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A1으로 시작하는 거 2개, A2로 시작하는 거 2개, A3로 시작하는 거 2개 분명히 다른 문자의 배열이에요. 이 A1, A2, A3 얘를 구별했을 때.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 문자의 배열에서 A의 배열은 유지한 채로 A1, A2, A3는 유지한 채로 B1하고 B2의 자리만 바꿔서 B2, B1만 작성한다면 결국에 얘랑 얘도 아주 얌시롭긴 하지만 좀 배열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선생님 그렇다면 여기서 이거를 다 그렇지. 아주 똑똑하네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안 쓰고 얘를 복제해서 여기 B2, B1 뭔 말인지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 걔도 마찬가지 하면은 걔도 몇 개가 생긴다? 6가지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다가 2배 뻥 튀게 돼가지고 몇 가지예요? 12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12가지가 왜 12가지가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봐봐. 사실 A라는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은 이게 똑같은 문자가 3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A가 있을 때 여기 밑에다가 숫자를 배열하는 그 순열을 생각했을 때 1, 2, 3을 배열하는 순열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 2, 3이 배열됐으면 A1, A2, A3가 되는 것이고, 맞지? 만약에 1, 3, 2가 됐다면 A1, A3, A2가 되는 거지. 그러면 1, 2, 3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자리를 3개 마련한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1, 2, 3 중에 아무거나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2가지, 1가지가 되니까 결국에 A에다 번호를 붙이는 방법의 수는 3패까지입니다. 그래서 3패까지야. 이해되시죠? 아주 설명 죽인다. 아주 3패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건 느끼셨겠지만 B1, B2를 배열하는 방법은 1과 2를 배열하는 방법으로서, 그죠? 1과 2의 번호를 붙이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2가지예요. B1, B2, B2, B1. 근데 왜 2가지가 나오는지 굳이 따져보자면 결국에 B라는 문자에다가 1과 2를 어떻게 배열하겠냐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니까 결국에 B는 2패까지의 그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 여기다가 AAA, BB에다가 1, 2, 3, 1, 2를 번호 붙이는 방법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다 번호를 붙이는 방법은 3패까지. 1 안 끝났고, 1 안 끝났잖아요. 여기도 번호를 붙여야지 끝나잖아. 번호를 붙이는 방법은 2패까지니까 결국에 3패 곱하기 2패이라고 하는 것은 3패는 지금 이게 다 곱하면 6이죠. 2패는 지금 2죠. 따라서 12가지가, 그래서 12가지가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요것일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문자 배열일 때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요, 이 A와 요 A를 구별해서 1, 2, 3을 번호를 붙이는 배열을 생각한다면 여기 3개에다가 이 3개의 스테이지를 마련을 해주고 1, 2, 3을 번호 붙이는 방법 몇 가지? 3패. 이해되시죠? 1, 2, 3, 1, 3, 2 뭐 이런 식으로 붙여질 거 아니야. 3, 2, 1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B와 B의 번호를 붙이는 2가지는 지금 몇 가지가 되겠어요? 2패까지. 그걸 2개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얘도 몇 개가 존재하는 거야? 뚜루루루룩 나열을 하다 보면 얘도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12가지. 얘도 몇 가지야? 얘도 12가지. 이해되니? 그럼 생각해보세요.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 차분하게. 흥분하지 말고. 아까 요 그림 생각나세요? 요 그림 다시 한번 해볼까요? Remind. 자, 다시 한번 좋아요. 합집집이라는 요 3글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총 1가지에서 3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3가지를 어떻게 구했냐면 이거를 합집합, 얘를 하나 동그라미 치면서 다른 문자로 생각을 해버린 다음에, 그럼 3글자를 배열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6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6개를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그치? 똑같은 세트가, 그러니까 지금 요 빨간색 표시를 지웠을 때 똑같은 거 나타나는 게 2가지씩 나타나니까 결국에 계속 2가지씩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그래서 6가지를 2가지씩 끌어내다 보니까 3가지가 나오게 된다. 그 생각나죠? 이해되니? 그럼 봐봐. 여기서요. 아까의 그 예제를 떠올려 본다면 A, 그 다음에 여기 B, 얘도 몇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배열을 하다 보면 여기 번호 붙이는 배열 생각나시죠? 이거 몇 가지가 있는 거야? 12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번호를 붙인 다음에 그 번호를 다 삭제를 해버리잖아요. 원래 번호가 안 붙어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번호가 안 붙어 있는 순열이었잖아. 번호를 다 제거를 해주면 걔네는 다 12가지가 똑같은 세트가 돼버린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있었던 AAA, BB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계속 몇 개가 생길 테니까 12가지가 계속 생길 테니까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쓰냐? 12가지가 계속해서 생겨날 테니까요. 결국에 어떻게 해버리면 되겠니? 총 5개를 배열하는 것이니까 이 5개를 각각 다 다른 문자로 생각을 해서 결국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5개를 다른 문자로 생각하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5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4가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똑같은 세트가 몇 개씩 존재하고 있으니까 12가지씩 존재하고 있으니까 12로 나누어 버리면 어떻겠냐라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12로 나누어 버리게 되면은 결국에 안녕 해가지고 계산되니까 지금 결국에 얼마가 나와요? 10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실제로 AAA, BB를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10가지입니다. 실제로 10가지. 진짜로 한번 써보세요. 진짜 딱 10가지밖에 안 나와요. 물론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직접 한번 써보시면은 훨씬 납득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멈추고 한번 써보세요. 그 써보는 것도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요? 경우의 수를 세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안 했어요. 안 했겠지. 안 써놨지. 그냥 안 써놨다고. 이거 해보는 훈련이거든요. 이거 하면서 또 그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도 있으니까 좀 한번 써보세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10가지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는데요.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 AAA, BB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전체 문자가 5개니까 5팩토리얼을 아이고야, 이 5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5팩토리얼을 이렇게 분자에 쓰시고 분모에는 똑같은 게 몇 개였으니까 시작 3개였으니까 3팩토리얼 그지? 이게 뭐였으니까 2팩토리얼이었으니까 탁탁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문자의 개수를 3개, 2개 다 셌기 때문에 3이랑 2랑 더하면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지? 아니 문자가 똑같은 거 3개, 똑같은 거 2개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거를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1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보죠 뭐. 5, 4, 321인데 여기 321이 또 밑에 있으니까 321, 321 지워지고요. 2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녕 해가지고 2가 되니까 1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조금만 읽어볼까요? 조금만 읽어보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K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K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AAA, BB를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K라고 하면은 이 하나의 문자 배열당 12가지가 그러니까 300 곱하기 2팩까지가 뻥튀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K라는 문자에다가 12배를 뻥튀기 하면은 300 곱하기 2팩 하면 12배 뻥튀기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5팩이랑 같겠지. 그죠? 그래서 3팩 곱하기 2팩을 싹 나눠버리면은 K는 10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경우인데요. 많아지는 경우는 제가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A 그 다음에 BBB 그 다음에 CC 이렇게 돼 있어. 이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여기 몇 개예요? 4개. 여기 몇 개예요? 3개. 여기 몇 개예요? 2개. 그럼 다 더하면 뭐예요? 그지? 9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9팩. 문자의 개수를 세서 분자에 올리고 똑같은 문자는 다 팩토리얼로, 똑같은 문자는 다 팩토리얼로, 똑같은 문자는 팩토리얼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이거 계산하면 답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 D라는 문자가 딱 붙었어. 선생님 그럼 얘는 1인데요? 그지? 1이지. 그럼 이제 다 더하면 얼마예요? 얘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10팩토리얼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지? 그럼 분모에 이제 뭐 쓰는데 4팩토리얼, 3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 다음에 뭘 쓰면 돼요? 1팩토리얼. 선생님 1팩토리얼 안 써도 되잖아요.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써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11이 아니고요. 1팩토리얼이에요. 1팩토리얼. 좋아요. 이렇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문제를 바로 풀기에는 좀 우리가 문제 1번 정도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아주 깔끔한 개념 설명이었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쉬워. 야, 7개의 기호로가 알려줬다, 문제에서. 아니, 이거 지금 나 하나, 둘, 셋. 이게 셀라 그래, 근데. 가만히 보기 7개의 기호니까 7개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아이고, 선생님.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너무 쉬운 문제네요. 아이고, 이거 되게 쉽네. 7팩. 똑같은 문자 찾아야죠. 몇 개 있어요? 2개. 두 개짜리 있으니까 2팩. 이거 여기 있는 숫자 더해서 7이 나와야 돼요. 다 세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생님 이 괄호랑 이 괄호는 같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 문자와 이 문자는 휘어진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세면 안 돼요. 얘는 세면 안 되니까 세면 안 되니까 안 쓰지 말고 그냥 각각을 1팩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안 써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일단은 배우는 과정이니까 똑같은 것도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2팩 쓰시고요. 세모는 지금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밖에 없네요. 1팩. 그런 다음에 다 쓰는지 확인. 2랑 더하면 4. 1 더하면 결국에 7이 나오네요. 그럼 1팩은 다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에 7팩 2팩 곱하기 2팩입니다. 따라서 7, 6, 5, 4, 3, 2, 1 이거를 가지고 2팩 2팩이니까 다 곱하면 4가 되겠죠? 그지? 그럼 4랑 4랑 약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 어떤 사람은 7, 6에 42부터 곱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6이랑 5부터 계산하세요. 그럼 30이죠? 그럼 7, 3, 21. 200. 200이 아니지. 7, 3, 21이니까 210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3하고 2하고 곱하면 6을 처리하시면 되니까요. 결국에 126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지? 7, 6에 41을 곱했으면 아직도 계산하고 있겠다. 어쨌든 예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예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제고요. 민진의 집에서 밑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민진의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도로망이 오른쪽 그림과 같다. 민진의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컴퓨터 게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컴퓨터 게임으로 생각하게 되면 컴퓨터에 키보드 자판이 있잖아요. 키보드 자판이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탁탁탁. 슉슉슉슉. 요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많이 요즘에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컴퓨터 할 때 키보드가 주일 때는 요거 엄청 많이 썼었어요. 그지? 요거 키보드를 가지고 얘를 이거 누르는 것처럼 보이죠? 툭 눌렀다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떤 캐릭터가 삐옥 이렇게 가는 거를 상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가 학교까지 가려면 아무리 못해도 여기를 통과하든 여기를 통과하든 어디를 통과하든 오른쪽으로 빰빰빰 3번은 가야지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이 기호를 몇 번 눌러야 되는 거야. 땅땅땅 3번은 눌러야 되는 거지. 선생님 이 기호는 죽어도 3번은 눌러야지 학교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맞네. 그리고 위로도 몇 번 가야 돼요. 2번씩은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올라가는 거 2번은 눌러야지. 그죠? 한 번 썼지. 2번은 이제 눌러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랑 얘는 필요가 없죠. 왜? 민진의 집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학교를 안 가고 다른 데 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밑으로 가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요 5가지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럼 끝났네. 이거보다 쉬운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이거보다 쉬운 문제는 사실 거의 찾기도 힘들어요. 지금 몇 개예요? 5개, 5팩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은 거 3개, 똑같은 거 2개 계산하시면은 결국에 5, 4, 3, 2, 1에서
밑에 3이 1이 있을 테니까 3이 1이 있을 테니까 싹싹 이렇게 지우시고요. 2, 1이 있을 테니까 쌍쌍 해가지고 여기 2가 남을 테니까 5, 2, 10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됩니까? 아유 잘했네. 그래서 문제 2번은 좀 한번 풀어보세요. 1번은 뭐야? P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2번은 뭐예요? P점을 절대로 지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지? 이 두 가지 예제 아주 생각할 게 많은 좋은 문제이거든요.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수학과 이야기가 있는 수학을 공부를 해보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죠. 이 시간이 얼마 됐죠? 30분 아주 준수한 시간이네요. 사고력이 한 5분, 이야기 한 3분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그 상상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아이고 이 문제는 야 증가함수 이게 꽤 어려운데요.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도 좀 한번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요거에 대해서 다음을 한번 구해보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1, 2, 3 여러분 이거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함수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는 전부 다 그 병을 알고 있죠. 어떤 병을 알고 있어요?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병을 알고 있어요. 배운 지 한 5분 되면 다 까먹잖아요. 그리고 특히 시험 끝난 다음에 일주일 뒤면은 하얗게 백지가 되잖아요. 이게 다 동의하시죠? 막 다 자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서 근데 함수를 만족시키려면 함수의 개수잖아요. 전부 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걸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치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기로 화살을 쏘는 과정인데 여기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모두 화살을 쏴야 되고 모두 화살을 쏴야 되고 전부 다 딱 몇 발씩만 한 발씩만 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두 발 쏘면 안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기 1하고 2에 그 화살 쏘는 대상이 여기 겹쳐도 상관은 없었지. 그죠? 네, 상관없었어요.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쉬워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총개수를 구하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죠. 1번한테 물어봤어요. 1번아 너 여기 이 5마리 중에 누구한테 쏠래? 저는 1번한테도 쏠 수 있고요. 2번한테도 3번, 4번, 5번 총 5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쏠 수가 있어요. 아직 안 끝났고 2번한테도 물어봐야죠. 이 5가지 1번은 요 5가지 중에 아무 애한테나 쐈겠지. 2번한테 물어보니까 2번도 당연히 몇 가지라 그러겠어. 이 쏜데 또 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다른 거 쏴도 되니까 결국에 몇 가지요? 5가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3번도 당연히 몇 가지겠어. 당연히 5가지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는 5의 세제곱이네요. 그렇지.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중복순열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실제로 이건 중복순열의 그 어떤 그 예제 문제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중복순 이렇게 그 중복순의 공식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5, 파이, 3 이런 식으로 안 써도 쓰지 않더라도 결국에 지금 이게 왜 5의 세제곱이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죠? 1이 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2가 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3이 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5를 3번 곱해서 5의 세제곱 이렇게 작성할 수 있었던 거죠. 됐죠? 아주 좋아요. 1번은 끝났어. 이제 2번이 문제야. 이번 증가함수는 좀 어렵거든요.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증가함수의 정의잖아요. 함수의 증가에 대한 정의죠. x1과 x2가 이렇게 그 x가 훨씬 더 클 때 그거의 함수값 또한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1번이 2번한테 화살을 쐈어요. 그럼 이 상황을 이걸 지금 함수 f라고 가정했을 때 f에다가 1을 집어넣었으면 이게 얼마나 나왔다는 얘기야? 2가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면 2번은 누구한테 화살을 쏴야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죠. 2번은 예를 들어서 4번한테 쐈다 이거야. 4번한테 쐈어. 그러면 F2라고 하는 것은 F에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가 나온다. 시작. 4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결국에 들어간 x값이 2가 더 컸는데 함수 값을 비교를 해보면 요 f2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요렇게 만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 전에도 얘가 더 컸고 들어가서 나온 애도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각각 나온 애를 비교했을 때 나온 애도 훨씬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3은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5한테 쓸 수밖에 없겠지. 그죠? 이거를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애석하게도 그 같다라는 표시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집중되는 현상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못 배운 친구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이걸 그려놓고 막 화살표를 그리면서 개수를 세요. 근데 지금 제가 아무리 세는 것이 개념을 익히는데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세는 방법은 이거는 진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거지. 그죠?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떨까요? 근데 요렇게라는 그 아이디어가 있잖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확률과 통계는 사실 선생님들도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거든요.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이게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괜찮아. 여러분들은 좀 괜찮을 수 있어요. 몰라, 여러분들 수능 볼 때 확률과 통계가 쉽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쉽게 나오겠죠. 근데 과거에 제가 수능 볼 때 그럴 때는 확률과 통계의 문제가 특히 그 경우의 수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막 어려워가지고 막 치를 떨 정도로 막 보면 막 벌벌벌 떨어. 막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잘 이렇게 모르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선생님이 돼 보니까 그것도 또 알겠더라고. 이게 지금 확률과 통계는 이게 내가 정말 맞게 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하나 이렇게 살짝 빠뜨리게 되면은 이게 답이 아닐 때가 있다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문제처럼 이게 어떻게 지금 배운 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는 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막 기겁해요. 막 선생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가지고 저한테 배우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지? 이건 경험해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의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를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그 대비하는 방법은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그 문제풀이의 그 예제 소스를 얻은 다음에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계속 연습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도형 문제랑 비슷해요. 도형 문제도 정복하는 방법이 비슷하거든요. 선생님한테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이렇게 좀 들어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막 그 도형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 두 가지 분야는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게 되면서 우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무리 생각해도 1분 안에 마무리 지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훌륭하게 좀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이런 아이디어야. 지금 잘 들어보세요. 1, 2, 3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에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이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어차피 화살을 쏠 놈이거든. 그지? 화살을 쏠 애잖아요. 쏠 애니까
얘에 집중하지 말고 이 맞는 것에 집중하자 이거야. 이 맞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이렇게 집중하는 거지. 이 맞는 것을 두 가지의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두 가지의 문자. 두 가지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그라미와 막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거 지금 글자 2가 아니고요. 동그라미와 막대기입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가 막대기를 한번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약간 여기 이 장막 같은 데를 딱 통과를 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레벨업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지금 또 막대기가 있을 때 막대기를 통과해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싹 넘어오게 되면 뭐 한 거야? 레벨업. 그치?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어. 오케이? 그렇다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삐용 빵빵 한 다음에 드르릉 착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얘는 레벨 몇이에요? 레벨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레벨 0부터 시작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우리가 레벨 0부터 시작하진 않잖아요. 뭐를 하든지 간에 항상 그 레벨 1부터 시작하죠. 레벨 1에서 지금 얘는 레벨 몇이 된 거야? 레벨 2. 그럼 레벨 1에서 얘는 레벨 몇이 된 거야? 레벨 2, 레벨 3 해가지고 레벨 3이 된 거잖아. 이해되니? 좋아요. 그럼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지금 얘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동그라미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그라미 몇 개? 5개. 그 다음에 레벨은 지금 1레벨, 2레벨, 3레벨 이렇게 있으니까 레벨 3개를 표현하기 위해선 짝대기 2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 그것의 느낌을 한번 살펴보면 얘는 지금 뭐냐면은 1렙짜리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1렙이 5개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럼 1렙짜리가 5개라는 얘기네. 1렙이 5개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 쏴버리게 되면 아유 진짜 여기 등화 붙은 것부터 합시다. 근데 나 이 문제가 왜 나왔지 여기? 이 지금 이 등화 붙은 것부터 합시다. 등화 붙을 수 있다면은 여기 좀 이렇게 됐다면은 얘를 이렇게 배열할 수 있잖아. 그지? 아니 등화 붙었다고 가정하면 선생님 왜 문제를 바꾸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얼마나 좋아. 등호가 붙을 땐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걸 알려주는 매우 훌륭한 수업인데요. 그리고 등호 안 붙을 때도 요거로 비슷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배열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렇다면 이제 시작되었어요. 등호가 붙은 경우에는 이 몇 렙짜리예요? 2렙. 2렙이지. 그러니까 1이라는 애는 2렙 한 거야. 2렙. 뭔 말인지 알지? 레벨 2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또 레벨 2, 레벨 뭐야 이게 지금? 레벨 2짜리는 또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잖아. 레벨 2짜리는 2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2단계를 건너뛰어가지고 얘는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써야 돼? 어디다 써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2단계가 탁탁 진행이 되니까 1렙, 2렙 이렇게 된 거예요. 싹 이렇게 쏘야 되지. 그리고 한 단계 더 건너가서 3은 1렙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1이 쏘는 함수값과 2가 쏘는 함수값, 3이 쏘는 함수값이 계속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치? 이거의 배열을 여기에 대응시키는 겁니다. 좋아.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동그라미, 막대기,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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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기,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 뭐야? 1렙짜리는 레벨 1은 한 개가 있는 거지. 그지? 레벨 1은 한 개가 있었으니까 한 개밖에 못 가. 레벨 2짜리는 몇 개가 있어요. 레벨 2짜리는 띵띵띵 3개가 있으니까 빰빰빰 3개 와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지. 그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가는, 한 번, 두 번, 세 번 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막대기 하나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렙짜리는 한 개가 있잖아요. 딱 한 개 가니까 싹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5개랑 짝대기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다 보면은 여기 이거 배열된 거는 전부 다 이렇게 그 함수의 대응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요. 이것을.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결국에 겹치게 돼버리니까 겹치게 돼버린다는 얘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겹치는 거는 좀 이따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결국에 7팩토리얼 나누기 5팩 곱하기 2팩을 하시면은 결국에 어떤 문제의 정답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x1, x2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x1과 fx2를 비교하면 이게 언제나 크거나 제가 뭐를 쓸지 아시죠? 같다. 요 문제는 지금 요렇게 풀면 정답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녀를 이용해서 풀었다라는 얘기죠. 그치?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와, 이 문제가 이렇게 사람을 잡을 줄 몰랐네. 사실 이게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게 아닌데,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거 지금 어디 가야지 나오냐면 중복조합 가서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이 중복조합으로 가면 금방 풀린다고. 금방 풀리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 나왔으니까. 그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이거 등호 뺀 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등호가 뺀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실 이 막대기가 붙어버리면은 난리나. 왜? 막대기와 막대기가 붙어버리는 순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밀집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1렙짜리랑 2렙짜리랑 3렙짜리가 결국에 그 하나씩은 있어야지. 1렙 1개, 2렙 3개, 3렙 1개 이런 식으로 각각 한 개씩은 있어야지 여기서 이게 화살표를 쏜 다음에 한 단계씩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대기가 이렇게 붙어있게 되면은 결국에 아까처럼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왜? 2렙짜리가 하나도 없고 3렙짜리가 하나도 없어버리니까. 그럼 결국에 얘를 배열한 다음에 그럼 이거 뚜루루루룩 배열이 될 거 아니야. 요거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결국에 뭐 해버리면 되겠어요? 얘네 둘이 이웃한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똑같은 문자니까 얘네들을 똑같은 문자 이웃해야 되니까 주머니에 넣어버린 다음에 주머니에 넣어버리면은 이제 몇 개입니까? 몇 가지의 경우에요. 이거 똑같은 거 1개, 똑같은 거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니까 총 몇 개의 문자로 된 거야? 그지? 총 6개의 문자가 된 것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싹 배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거 5개, 1개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주머니에서 자리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문자니까 자리 바꿔봤자요, 얘네는. 그러니까 지금 그 경우는 곱하기 2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문자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거한다는 게 이거 지금 똑같은 거 발생되는 모든 경우를 체크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시면은 결국에 길었다. 야 7 곱하기 6 차분하게 7, 6, 5, 4, 3, 2, 1에다가 여기 5, 4, 3, 2, 1 따라란 그래서 7, 6만 쓰려고 그랬어요. 사실 5팩 안 쓰고. 근데 여기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니까 2를 딱 하면은 사삭
하니까 여기 3 남겠지? 그럼 여기 왼쪽 것은 21개 이렇게 될 거죠. 그럼 5팩과 그러니까 5팩과 1팩이 있으면 6, 5, 4, 3, 2, 1 이제 안 써도 되겠지? 5, 4, 3, 2, 1이니까 약분되니까 얼마 돼? 6. 그럼 빼기 하면 얼마 나옵니까? 15개. 그러니까 따라서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뭘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요거 빼기 요거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15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치. 이거를 같은 것을 이렇게 좀 하는 그 수열에서 풀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예, 지금 중복조합을 배운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패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야, 뭐가 어렵니?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요? 동그라미랑 막대기밖에 없는데. 그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요 아이디어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보고 동그라미와 막대기를 떠올릴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저도 배운 거예요, 이거. 이게 뭐냐면요. 중복조합 증명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중복조합을 증명을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생각을 해서 처리한다고, 문제를.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하는 건 좋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풀어낸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51분 해야 됐네요. 와. 여러분 빨리 끝내는 게 좋으시죠? 이 점자에 포함된 순열. 점자에 포함된 순열. 야, 아주 재밌겠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읽어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이렇게 막 더 이렇게 흥미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이런 거 나올 때 그냥 안 읽고 지나가지 말고요. 요거를 읽고 지나가면서 어떤 걸 느끼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을 수학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공부했다라는 것을 대학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잖아. 수학만 공부한 사람 누가 뽑고 싶어 하겠어요, 솔직히. 그치? 그죠? 요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그런 생각의 재료들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걸 읽다가 야, 이런 좋은 게 있었네. 이거와 관련된 진로는 없을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로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다가 수학적인 궁금증이 발생했을 때는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말했다고 선생님 그렇게 설명할 시간에 저 같으면 읽어버리겠는데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